혹시만 나와가지고. 저희 PPT 많이 쓰잖아요. PPT도 쓰나요?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좀 해놓은 건데 PPT는 일단 하지 말고 홈페이지로만 한 거 있죠. 전액 파일이라고 말해야 될 것만 던져주세요. 전액 파일이랑 지금 한 거 있지. 그거 해서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뭐냐면 피그마랑 패들렛. 패들렛을 보여드리면 패들렛 보여드리면서. 그럼 패들렛 보여주면서 얘기해. 그럼 그게 낫겠네. 그렇게 기회해가지고. 준비되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PPT로요? 넘기면서 읽기만 해도 주고 내용이 알찰 것 같아요. 주세요. 강사님 거라서. 여기다 보낸 거 만약에 보내게 되면 보낼 수도 있어요. 저희 이렇게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낼 게 되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검색을 해요. 네. 강사님 혹시 카톡으로 저 파일 받았나요? 그거는 딱 시간이 정해지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작업 확보를 잘 이거 맞죠?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네. 얘는 내가 가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보여주고 싶으면 그거 보여주면 돼요. 딱 시간이 옛날에는 이거를 카톡을 안 적어놨더니만은 하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 카톡 계속 보고 있어. 아, 됐나요? 어디서 보지? 바탕에 있어. 여기에 미디어 페이지. 민서 씨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디자인 어떻게 잡았는지 어떤 컨셉이 저는 홍석 씨 여기 눌러주면서 말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잠깐만. 내가 조금 미리 해줘야겠다. 자, 1조 먼저 발표할게요. 1조 조원들은 박홍석, 이한솔, 그리고 지금 안 계신 채영 씨, 그 다음에 민서 씨, 지수 씨 이렇게 다 한 명인데, 우선은 그 바깥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먼저 미팅해갖고 일 수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수주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기획이에요. 그래서 기획이 잘 돼야지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기획했던 의도 있잖아요.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싱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시작하죠. 먼저 인사부터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조 유독조고요. 조원으로는 조장은 이한솔이고, 김채영, 권민석, 홍석, 손지수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게 된 계기는 요즘 시대에 이제 반려동물 다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반려견과 함께 어딜 놀러 가고 요즘 제재가 많다 보니까 좋은 곳들을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네. 저희 타겟층은 젊은 20대 분들로 타겟층을 해가지고 네, 다른 세대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이동량과 적극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이대여서 그렇고 보통 요즘 20대들이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네, 보통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겟층을 잡게 됐고요. 초기를 지금 잡았어요. 네, 초기에는 이제 초기 컨셉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반려견들 함께 갈 수 있는 뭐 애견 카페나 뭐 공원 이제 피크닉 할 수 있는 곳 이런 걸로 초기 컨셉을 잡았고 네, 프론트엔드 페이지 기획을 네, 메인 컬러는 이제 저희가 피크닉 이런 거 공원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잔디 이런 좀 푸릇푸릇한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메인 컬러는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컬러로 잡았고요. 그리고 UI적인 거는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이제 강아지와 이미지가 비슷하게 귀여운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역할 분담은 홈페이지 구성이랑 필요한 코딩, 기능 구현할 거 이런 거 확보하는 거는 조장인 제가 했고요. 박홍성님이 로고 디자인이랑 같이 기능 구현할 거 찾아주셨고 지수님도 같이 해주셨고 네, 디자인적으로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는 채영님하고 민서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네, 초기 레이아웃 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해가지고 네,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가 지금은 여기는 지금 페이지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뭐 이벤트 페이지랑 기타 여기 들어갈 거랑 이쪽에 보시면은 지역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천하는 이제 소비자층들이 찾을 수 있는 직접 찾아가지고 나와 가까운 거 아니면은 자기가 놀러갈 위치 해가지고 지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업체별로 해가지고 등록해놓은 정보를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위치 기반으로 해서 네, 그 업체들 네, 인근에 있는 추천 장소도 같이 이제 나오게끔 해드렸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똑같이 저희와 비슷한 뭐 같은 목표를 추진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이쪽에 올려주시는 해가지고 같은 이벤트 사이즈고요. 다음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프론트 디자인 이제 저희 CM의 걸로 잡고 네. 그 첫 번째 네. 뷰티 파일 적용했던 거 한번 보여주시고 뷰티 파일을 실무에서 쓰니까 이제 그래서 뷰티 파일 적용을 보여주시고 최초에 했던 지금 여기는 그냥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컬러 얘기할 때는 그 실무 용어가 톤 앤 매너예요. 톤 앤 매너. 톤 앤 매너는 세 톤을 사용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톤 앤 매너는 이렇게. 네, 저희 중에서 이제 톤앤 매너는 이제 좀 귀엽고 활발하고 분위기 있게 해가지고 네, 좀 그린 계열이랑 핑크 계열, 오렌지 계열 해가지고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메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하고 로고 처음 디자인은 뭐 글씨랑 그 한글로 해가지고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유독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뭐 유독 산책하기 좋은 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서 유독의 뜻은 이제 너와 나 해가지고 한 거였고요. 여기가 초기인가요? 네, 초기 이미지 이렇게 점점 수정이 나갔다는 이거 쭉 한번 넘길까요? 네, 여기 넘겨주셔야 되고 네, 잠깐 그 전 거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넘겨도 돼요. 그거 넘겨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 홈페이지를 직접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했던 거, 뷰티파이 적용 전이랑 그다음에 뷰티파이 적용한 거. 뷰티파이 적용 전혀 전은 없습니다. 여기 내가 아마 뒀을 거예요. 그 뷰티파이 적용 전은 이거는 열어놨고 유동 메일. 아 그냥 그 현재 거만 발표하죠. 네. 뷰티파이 적용해갖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 꼬셔야 되니까 용어 좀 많이 써야 알았죠. 여기 메인 페이지고요. 들어가면은 크게 이제 우리 피트니 달래 해가지고 있고 위에는 내비게이션 바 있고요. 유독은 로고는 저걸로 채택해서 쓰고 있고 제일 내려가면은 이제 새로운 이벤트 이제 올라온 것들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총 5가지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저희 사이트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제 올린 소식들을 해가지고 볼 수 있고 메인 사진 하나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은 그 유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와 같은 컨셉을 하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의 페이지를 올려놓은 거. 다음 이제 카페를 할까요? 홈페이지니까 우리가 개발자니까 기능적인 거, 뭐 캡 메뉴를 써서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캡 메뉴를 네, 써서 캡 검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 페이지는 이제 그 뷰티파일을 이용해가지고 템 메뉴를 이제 이용을 했고요. 탭을 보시면은 카페, 캠핑장, 식당, 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 다 강아지에 관련된 거고 강아지 이제 뭐 같이 갈 수 있는 곳을 해가지고 추천 페이지 나오는 거고요. 저 위에 보시면은 경기도 지금은 이제 컨셉이어가지고 경기도로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뭐 가까운 곳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지역을 골라서 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지도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돼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시면은 올라가시고 중복으로도 가능하시고 검색하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돼 있는 기능입니다. 검색 기록이 저장되는 기능 같이 넣었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간단하게 이제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후보 기능 넣어가지고 볼 수 있고요. 밑에 더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광고 페이지인데 이제 캐러셀 기능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게끔 기능 구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무슨 기능이죠? 공지사항입니다. 페이지 기능을 넣어가지고 페이징 기능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기존의 리스트에 글이 없을 때는 페이징이 생기지 않다가 이제 제한적인 걸로 페이징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공지사항 페이지고 페이지 기능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도 볼 수 있게끔 해서 클릭하시면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 이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페이지입니다. 잠깐 그 공지사항 페이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뷰티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반응형으로도 만들어서 사이즈가 줄어들어도 같이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일단 되게 열심히 고생 많이 했고 그 뷰티파이 한지는 며칠 안 했는데 순발력 있게 잘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완성된 건 아니고 완성도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 시도만은 할 수가 없어서 프론트엔드적인 걸로 좀 안 된 부분들은 집에서 좀 숙제 개념으로 더 이어서 가서 해주는 걸로 해요. 수고들 많으셨어요.
BPM 너무 대부 준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거 페이지도 뭐라 보여주고. 하면 잠깐만. 그다음 왜 하고 피그마 로그인만 하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만. 여기 유튜브 할 자, 2조는 프론트엔드를 리액트로 했어요. 그래서 자, 1조는 뷰로 했던 거고 여기 로컬호스트 나와 있는 데가 네, 이 리액트. 나머지 제가 준비하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그리고 얘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야? 네. 어른이 준비를 알려주세요. 네. 패들레.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조 조장을 맡은 이원우라고 하고요. 저희 조원들은 저 이원우 그리고 조윤재 이렇게 두 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일 중점을 둔 거는 우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최대한 수강생 숙련도의 두 명이서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론트엔드 디자인 범위, 그리고서 디자인 범위보다는 나중에 추후 백엔드를 배웠을 때 백엔드의 서버나 데이터에다 연동을 시켰을 때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할 건가를 위주로 생각을 했고요. 저희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본 결과 추후에 백엔드적인 기능을 배웠을 때 어떠한 자료를 올려가지고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다 올려서 추천수라던가 혹은 아니면은 뭐 랭킹 같은 거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미지, 동영상 여러 가지를 다 올리는 복합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최대한 감안을 해서 이미지만 올리는 사이트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미지 사이트의 이름은 마이픽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마이픽시 사이트의 초기 단계부터 이미지 설정을 좀 보여드리고 그 후에 하드코딩으로 HTML을 통해서 프론트엔드 화면을 구현을 하는 화면, 그리고서 좀 숙련도가 부족해서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리액트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은 최초 디자인 시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디자인적인 부분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픽사벨을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디자인적인 참고는 저와 윤재씨 이렇게 두 명이서 조원끼리 상의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레이아웃만 잡은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어느 기능을 더 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둘이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들어진 끝에 나온 최종적인 처음 화면이고, 이 화면을 클릭해서 보면은 확대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상단의 내빗바, 이거는 포지션 픽시들을 통해 가지고 스크롤을 내리더라도 항상 따라오게 해서
편의성 있게 어떠한 메뉴나 아니면 검색을 통해 가지고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밑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메인 검색바, 이거는 슬라이드 쇼 JS 기능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넘어가는 기능들을 구현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백엔드적인 부분을 배우게 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태그처럼 검색을 일러스트로 할지 이모티콘으로 할지 이미지로 할지 이 태그에 따라서 올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검색이 가능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처음에 업로드할 때 해시태그를 달 수 있도록 해서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나와 있는 처음 화면은 일일 탑 30 이미지 30개 일일 가장 유명한 것들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통계를 내 가지고 화면에 노출을 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 옆에는 추천 베스트, 밑에는 월간 베스트 라고 해서 하이트 높이가 낮기 때문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놓고 원하는 사람들만 더보기 버튼을 더 눌러서 최종적으로 자료가 나왔을 때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면 1, 2, 3, 4 이렇게 순번을 매기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이상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보여드릴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었던 슬라이드 쇼처럼 동일하게 광고 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해당 광고는 인터넷에서 무작위 검색을 통해서 저희끼리 상의를 해서 넣어본 페이지입니다. 기능적인 부분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에 따라서 항상 같은 게시판이면 좀 지루할 수 있다 보니까 자, 일일 탑 30이라던가 주간 베스트라든가 월간 베스트에 따라서는 나오는 레이아웃이 최대한 틀리도록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 랭킹 추천수나 좋아요 수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으로 랭킹이 변하도록 하는 백엔드적인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HTML 통해 가지고 초창기 프론트엔드 코딩을 했던 걸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원 수가 저랑 윤재 씨 이렇게 두 명이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으로 할 줄 아는데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아직 미숙해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왜 구현이 안 됐지 생각하시는 거는 반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없었구나, 아니면 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단에 있는 메뉴바는 어떤 부분에 있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지션 픽시들을 통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따라오도록 구현을 해놨고요. 로고를 누르면은 처음 홈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간단하게 걸어놨습니다. 옆에 있는 로그인, 회원가입, 업로드 버튼도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단 메뉴바에다 고정을 시켜놨고, 페이지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달창을 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오오스 기능 통해서 구글이나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거를 목표로 삼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었는데 실제 구현이 가능할지는 나중에 백엔드적인 부분을 배우고 나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버튼이 있고, 이 모달창은 취소 버튼이 없는데 없애고 싶으면은 다른 부분 범위를 눌러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버튼이고요. 업로드 버튼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점이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메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드 기능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슬라이드 기능 또한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이 됐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대신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야간 모드랑 주간 모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게 JS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데 의외로 홈페이지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밑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호버를 했을 때 확대를 해가지고 주목할 수 있게 내용을 만들어놨고, 이 해당 페이지에 대한 레이아웃은 시간 관계상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일부 반응형적인 부분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레이아웃 페이지가 변경이 되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서 밑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1일 30이기 때문에 총 30개의 이미지 화면이 랭킹별로 보이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광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부트스트랩 기능을 좀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버튼을 통해서 이전
다음으로 넘길 수 있고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넘길 수 있는 기능으로 구현을 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른 메인 페이지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도 많이 사용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 하단 푸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임의로 로렘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다 채워놨고 자주 쓰는 메뉴에 대한 총 메인 내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링크를 걸어놓진 않았지만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이미지만 나오는 해당 메뉴로 넘어갈 거고 일러스트를 누르면 일러스트 주제로 한 메인 메뉴로 넘어갈 거고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해당 기능은 전부 다 하드코딩으로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뷰나 리액트 API 통해 가지고 기능을 구현하는 건 아직 숙련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좀 메인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리액트적인 부분으로 구현을 할 때는 부트스트랩을 메인으로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지금 프론트엔드 하드코딩으로 한 내용이랑 웹디자인 부분이 조금 틀릴 수도 있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리액트 통해 가지고 구현한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화면은 부트스트랩 사용했으니까 슬라이드쇼로 메인 사진이 넘어가고 있죠. 여기 답 버튼 통해서 이렇게 같은 사진이지만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뉴에다가는 아까 하드 코딩으로 이용을 할 때는 HTML로 이용하다 보니까 라우터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일부러 넣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를 통해 가지고 같은 주소에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메인 메뉴를 상세한 내비바에다가 주로 사용하라고 놓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해당 페이지는 리액트에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따로 저희가 하드코딩으로 잡아주지 않더라도 반응형으로 잡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토글 버튼 누르면은 전체 다 이렇게 나오는데 크기가 아직 안 맞고 있는 부분 추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페이지를 적게 만들고 백엔드적인 기능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넣되 그것도 현실적인 분량상 2명이서 할 수 있을 만큼만 고민을 해가지고 남은 시간 내로 최종 프로젝트 시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수고를 했고 이제 마무리를 이제 현장에 하면은 저희가 TDD라고 해서 과정이 TDD잖아요. 그러니까 TDD 뭐냐면 테스트 주도 개발 학습인데 일단 이거 있죠. 리액트 여기는 리액트로 했고 여기는 뷰로 했잖아요. 나중에 이 상태에서 그 스프링 연동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디자인 잡은 거 있죠. 지금 디자인 잡은 걸로 그 JSP 프로젝트하고 스프링 프로젝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를 베이스로 해갖고 디자인 잘 안 된 부분 제가 잡아주고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는 기능들은 다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다니면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있죠.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대표들이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이트하고 그다음에 팜플렛하고 다 통일할 수 없냐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따로 그다음에 백엔드 프로젝트 따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얘네들 이어서 연달아 할 거니까 이거는 제가 부탁드린 대로 리액트하고 뷰하고 처음 만나고 나서 되게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 만큼 또 시간 들이면 할 수 있으니까 변경하는 거 좀 해주고 일단 오늘 이 프로젝트 발표회 끝나자마자 자바를 바로 들어가는데 자바 하고 나서는 당분간은 리액트하고 뷰는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주도 아니고 프론트엔드 제가 뭔지 얘기를 해줬었죠 저번에. 왜냐면은 동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프론트엔드라고.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적인 요소는 그렇게 부트스트랩이랑 JSP로 진행을 할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쓰실 거는 이클립스하고 VS 코드 좀 쓰다가 막판에 스프링 할 때는 인텔리제이라고 돈 주고 좀 구독해야 되는 프로그램 있어요. 그거 좀 해야 되니까 그거 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리고 맡은 바가 틀린데 민서 씨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민서 씨도 나름 디자인 잡는 걸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민서 씨 영화 잡은 거 있잖아. 영화 잡은 걸로 자바하고 JSP 할 때 그걸로 프로젝트 할 거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었죠.
프로젝트 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약간 처음에 좀 분리돼서 이제 하라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이거 기반으로 해서 다 완료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시간이 얼마 많이 안 남아서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11월 달 되고 하면은 지금 11월 달이잖아. 11월 10일, 12월 10일, 1월 10일, 2월 10일, 2월 8일 날 끝나는 거 알죠? 저희. 그러니까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달 말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포트폴리오 진짜 최종적으로 할 때는 시간 부족하니까 뭐 끝나고 나서 더 그러니까 야근해야 될 수 있어요. 학원에서 야근은 뭐예요? 남아서 프로젝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이달 말까지 꼭 얘기해주고, 일단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옆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사람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뭔 일 생겼다고 해서 나 학원 졸업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일단 여러분들 여기 학원 다니는 거는 놀러 온 거 아니고 다 여러분들 직종에서 이 직종 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각자 박수를.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어디서 이야기 많이 했어? 이게 말투가 너무 잘 떨지 않게 얘기하시는 게 한솔이야? 성분이 너무 잘하셨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자, 그 뭐지? 원래 수업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가져가지고 다음 시간에 부터는 자바 수업 할게요. 네, 쉬세요. 우리 월요일날 행사 있습니다. 월요일날 7교시에 취업 세미나가 있고 8교시에는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날 다시 한번 뵐게요. 네. 수고 많이 하세요. 네. 수고들 많이 했어요.